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으로 이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와 새로운 전략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제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을 통해서 고민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주식 썰전 오늘은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쇼미더스탁에서 뵀다가 그렇죠.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이제 썰전으로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여기는 또 첫 출연이니까 네.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여기 지금 썰전에 보이는 네. 그림처럼 네. 혀를 좋아하거든요. 네. 말이 많다라는 거죠. 네. 이제 이전에는 제가 다른 전문가와 함께 뭐 수익률 대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또 독단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장에 관련된 거를 쏙쏙 이제 말로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도 시장 관련된 매크로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로 도움이 될까 네. 딱 이 부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프 전문가님의 앞으로의 썰전에서의 활약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 썰전 주제부터 확인해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중국의 2월 PMI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4일에 개막하는 양회에서 경제 성장률 5% 제시가 전망되는 가운데 리오프닝에 따른 중국 경제 회복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줄지 전문가님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썰전 주제입니다. 네, 오늘 하락 출발한 원달러 환율이 장중 상승하는 등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중국 경제 지표까지 좋게 나오면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죠. 다음 주제입니다. 네, 우리나라 수출이 1월에 이어서 2월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작년 10월 이후로 5개월째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요. 또 무역 수지의 경우 1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품목별로 반도체 수출이 42% 넘게 줄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첫 출연이셔서 그런지 네. 3개나 준비를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첫 번째 주제 결국에는 이제 중국 양회 관련된 네. 이야기인 거죠. 전날 같은 경우에 딱 3월 1일, 3일절이었습니다. 3월 1일 이후로부터 이제 시장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딱 오늘이 이제 3월 달을 준비한 첫 장이잖아요. 맞아요. 첫 장에서 시장의 화두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살짝 공개됐었어요. 네. 저번 주 금요일 때 좋았던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게 지금부터 좀 이어지고 있고 오늘도 좀 시장 분위기를 봤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전해드릴까 고민하다가 2차 전지 업종들이 고점에서부터 조금 더 낙폭과대한 형식으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오히려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하려는 분위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쪽 관련된 궁금증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이제 중국에서 이번에 하는 양회 정책 자체가 이제 어떤 거를 시사하느냐를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게 카테고리로 총 3가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이제 방역 정책 관련돼 가지고 이전치에서는 중국이 계속적으로 봉쇄를 했단 말이죠. 전대비문하게 이제 중국 자체에서 이제 봉쇄를 하다 보니까 봉쇄로 인해 가지고 경기 자체는 활성화가 안 되고 오히려 사람들은 나가서 뭐 소비하지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대외 중국 자체에 대한 수출 자체가 많은데 수출하지 못하는 거고 그것이 결국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다가오는 이제 그런 건데 결국에는 이번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의 리오프닝이 우리나라에서도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졌던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의 방역 정책이 결국에는 리오프닝으로
전환한다. 결국에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다시 또 원래 있었던 봉쇄 정책에서 제로 코로나로 가게 될 경우 어떤 식의 시장 흐름들이 이어질까? 과거 앞서서 선진국들의 사례들을 우리가 다 습득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중국에서 더 몇 배의 형식으로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시장의 기대감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중국에서 이제 시진핑이가 아마 경제 정책 부분들을 좀 많이 건들 겁니다. 특히나 경제 정책에서도 지금 중국 내 청년 실업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니요, 저 모르겠어요. 중국의 청년 실업률 체감률이 네. 보통 이제 대졸자 기준으로 지금 16%, 17%가 나오거든요. 네. 꽤나 높은 상황이에요. 뭐 100명 중에 16명 정도가 취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취업 난 정도 수준인데 뭐 다양한 각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리오프닝이 하다 보면서 생산직도 그렇고 서비스직도 그렇고 되게 취업적으로 많이 고용 시장이 많이 활성화될 겁니다. 그러면 청년난에 이루어졌던 이제 사람들이 좀 더 경기가 활성화되고 네. 그럼 그것이 소비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소비 정책으로 이어져서 보니까 다시 또 중국의 경기가 활성화되고 중국과 그 주변국들에 대한 수혜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 이 부분이 아마 지금 중국 양회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아마 시장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관련해서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중국이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러시아와 좀 전략적 동맹을 맺고 있는 친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는 못 참고 우크라이나를 때렸고 중국은 옆 친구였던 대만이라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이 대만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전략적 포지션이 나올 건지에 대해서 아마 이 부분이 좀 더 우리가 생각해둬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총 세 가지로 방역 정책, 경제 정책, 대외 정책 이렇게 세 가지인데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두 번째 경제 정책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그러면은 한국에서 어떤 부분을 수혜를 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더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중국에서 단순하게 한국 시장에 와가지고 뭘 사가냐라고 하면 당연하게 첫 번째 든 생각이 뭐겠습니까? 한국에 와서요? 그렇죠. 명동 오면은 보통 화장품 네, 맞아요. 사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코스메틱 쪽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자료를 조사했어요. 자료를 옷인가요? 그쵸 자료를 가져왔는데 네. 자료를 좀 보시면은 이게 중국에 대해서 이제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한류에 대해서 네. 이제 나온 건데 그림 부분이 잘 안 보이지만 맨 위쪽 부분이 네. 이제 OTT 관련돼 가지고 드라마나 드라마. 웹툰 관련된 거거든요. 네. 이게 2014년도부터 현재 2021년도까지 자료이긴 하지만 그 현재부터는 좀 더 감산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맨 위쪽에 보시면은 네. 아마 드라마나 OTT 쪽이 한류에서 가장 인식 자체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네. 그리고 코스메틱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전치와 지금치랑 비슷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한류라고 했었을 때 중국인들이 좀 더 선호하는 것이 코스메틱은 그전 좀 인식 자체가 밀렸다. 그렇게 하지만 그쵸 네. 오히려 K 뭐 드라마, 네. 뭐 K 웹툰 뭐 이런 K 형식으로 콘텐츠. 그쵸 K 콘텐츠 관련돼 가지고 네. 인식 자체가 지금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러면은 중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연다 했었을 때 네. 그러면 어떤 쪽의 확률이 좀 더 높겠습니까? 저런 당연히 콘텐츠 쪽이지,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중국 시장 관련돼 가지고 콘텐츠 쪽 관련돼서 움직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라는 건데 여러분들도 아마 시장을 계속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시장에서 조금 재미있는 이슈가 있었죠. 네. 만화 관련돼 가지고 많아지는 그쵸, 거. 네. 그쵸, 바뀌었다라는 거. 그거로 인해 가지고 좀 이제 종목들이 좀 괜찮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거와 곁들여 가지고 이제 중국 시장이 이제 한류에서 어떤 거를 산다 했었을 때 이런 드라마나 OTT 같은 이런 콘텐츠 쪽에 대한 소비 자체가 많아진다라면은 그래도 최근에 또 이제 SM과 관련된 또 이슈가 있죠. 맞아요, 그런 엔터주들. 그쵸. 네. 관련된 이슈가 또 곁들여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런 쪽에서 좀 콜라보가 나오지 않을까? 어. 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시장에서 좀 많은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중국에 대한 이 퍼포먼스 자체가 소비 쪽으로는 어떤 쪽으로 움직일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글로벌적으로 경기 개선 자체 보고가 된다라면은 네. 뭐 굴이나 아니면 이런 뭐 원유 이런 쪽에서도 지금 사실 소비 자체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좀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첫 번째 방송이기도 하고 네.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 가지고 네. 자료를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자, 네. 다음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글로벌 쪽으로 중국에 대한 영향도를 좀 많이 분석해 온 자료입니다. 네. 딱 환율해 보라고 쉽죠. 네. 중국이 전체 GDP 상에서 지금 15% 정도 차지하고 오. 그다음에 중국이 저 오른쪽에 보이는 요게 그림 같은 경우에는 네. 각각의 이미지마다 중국이 얼마나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영향도를 행사할 수 있는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 뭐 철강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소비 자체가 많다 보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서 영향도가 많다 보니 중국이 리오프닝 한다, 경제 정책을 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철강 관련된 업종들도 많이 상승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보게 된다라면은 사실 지금 원유라든지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로부터 좀 싸게 공급받고 있는 중국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마진을 좀 남겨 먹거나 아니면 정제 쪽으로 해서 수익이 좀 더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좀 제한될 수 있겠지만 네. 오히려 구리나 철강 관련돼 가지고는 조금 더 중국에 대한 영향도 자체가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출 자체가 좀 높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은 오히려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십니다. 네. 네, 이렇게 들어봤는데 중국 방역 정책과 또 경제 정책, 대외 정책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고요. 여기서 경제 정책을 집중해 보면 소비주에 대해 얘기해 주시면서 이 중에서도 OTT, 콘텐츠 관련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네. 다음 썰전 주제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10년 국채 금리 어떤 네. 인플레이션 고착 우려가 네, 커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좀 이번에 중국에서도 지표가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도 좋고 중국도 좋고 네. 이러면 뭐 침체가 안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네. 네, 어떤 사실 이야기일까요? 이 경제 원론에서 네.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경제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경제 사이클 상에서 화랑기일 때 사실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 투자라는 것 자체가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아야지 기분 좋지 않습니까? 네. 고점에 사서 저점을 이겨내고 본전 오게 되면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지금 시장 내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미국은 50년 만에 실업률이 최저다. 중국도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게 되면서 오히려 침체가 좀 안 올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하는데 사실 저도 침체가 뭐 올 거라고 해서 100%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미국 경제가 화랑기의 고점이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좀 강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금리 자체를 올리는 거고 지금 일단은 우리가 좀 경기 침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대비하거나 사실 대비라기보다는 좀 염두에 둔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가장 경기 침체를 알 수 있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네. 그 중에서 사실 지금 뭐 50년 동안 가장 각광받고 가장 신뢰하는 지표가 뭐냐면은 네. 장단기 금리 역전이거든요. 네. 장기 금리랑 단기 금리랑 서로 반대가 됐었을 때 네. 은행에 대한 매대 차익 자체가 안 남으니까 은행은 대출을 규제할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이나 아니면 가게들에서 소비나 투자 같은 경우에 제한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경제 자체가 침체가 되거나 지갑을 아껴버리게 된다라면은 경기가 안 돌아간다.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경기 침체를 우려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3.9에서 4를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있겠지만 2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4.8 정도 나거든요. 네. 둘 간의 갭 차이가 거의 한 100비 차이 나요. 네. 그러니까 0.8에서 한 1% 정도 차이가 난다는데 그 뜻이 사실 시장 내에서 지금 바라보게 된 건 뭐냐면은 2년물에 대해서 결국엔 지금 2년 동안의 금리를 빡 올린다는 거죠. 사실 지금도 미국 시장에서는 금리를 5% 이상 바라본다라고 했었고 네. 시장은 5% 에이 무슨 5%야. 5% 못 갈 거면서 5% 가면 다 힘들잖아. 네. 너 못 올리자라 하는데 경기 지표를 보게 되면은 너무 잘 나와서 너무 잘 나와. 이거 네. 뭐야 이거 올려도 되겠는 걸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네. 최근에 나스닥의 시장 움직임도 빠지고 있고 그걸 또 보는 우리 한국 투자자 여러분들은 나스닥 시장에 빠졌네 아우 하면서 다음날 시장을 좀 안 좋게 생각하지만 네. 또 우리나라 킹스피가 됐죠 이제. 네. 그렇죠. 우리나라도 오늘 뭐 빠질 줄 알았지만 오늘 상승하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이 좀 반대되는 개념 자체가 있어지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중국에 대한 제조업 PMI 지표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자면은 네. 사실 지금 중국의 제조업 PMI가 11년 만에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52.6 정도가 나왔는데 50을 기준점으로 사실 위에 있으면은 오히려 시장 내에서 많은 참여자들이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표현하고요. 50보다 낮게 있으면 안 좋아진다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보다 지금 10일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 것은 중국 내에서 지금 시진핑이 이제 3기 출범을 하게 되었고 그 관련돼서 브리핑하는 자리인데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많이 힘을 쓸 거란 말이죠. 그리고 시장에서도 지금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공장 자체가 많이 돌아가게 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많이 녹아들어가지고 전날 기준으로도 항생 자체가 우리는 3일절이었는데 항생이 거의 한 4%, 5%까지 상승했던 이유가 네. 바로 이 때문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은 경기 자체가 되게 활성화되고 미국은 지금 경기가 고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된다라면은 사실 지금 선진국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셀매도를 지금 시장 내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오히려 이런 생각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좀 더 네. 쉽게 생각하면은
지금 장기 금리 기준으로 4%를 준다면은 적금 기준으로 4%를 준다고 쳐요. 그래서 예금이나 적금이 네. 4% 준다라고 치면은 오히려 우리가 지금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멀티플을 보통 한 2배에서 3배 정도 줘야지 네. 잃는 거 대비 얻을 수 있잖아요. 확정적으로 4% 준다면은 만약에 주식 수익률 기준으로 1년에 4%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주식을.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시장에서 원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이것까지 안 나오겠는 걸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이 조금 더 빠지게 되는 거고 예탁금도 줄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탁금들이 은행으로 가느냐? 은행은 안 못 가요. 왜 그러냐면은 네. 장단기 금리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오히려 은행의 예금도 수익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MMF라고 해가지고 네. 단기 채권 금리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시장에서 주식을 할 수 있는 대기 자금으로 네. 가게 되는 거죠. 네. 쉽게 말해가지고 자, 보게 된다라면 이렇게 MMF 금리로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위험 자산 쪽으로 간다는 건가요? 위험 자산 오기 딱 직전, 어. 출발 준비 전, 네. 주식 상승 준비하는 신호 단계. 나오자마자 바로 출발하겠다, 네. 요입당하겠다라는 식으로 딱 그런 자금들만 지금 빵빵해진 상태인 거고 네. 결국에는 기업들의 자금만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그걸 가지고 펀드나 이런 쪽 하는데 미국 대비 신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높다 보니까 왜냐? 작년에 많이 빠졌던 게 누굽니까? 한국이죠. 네.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쪽에 많이 빠졌으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유입 자체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시장을 움직임 보시면은 작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수급표를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다 외국인들이 매수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장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외국인이 매수하는 이유는 지금 미국 내에서 장기 금리 자체가 높게 채권 자체가 높게 형성되어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서도 오히려 쏠림 현상이거나 모멘텀 형식으로 쏠림 현상이거나 아니면 단기 자금 형식으로 들어와서 펀드 자금으로 그 펀드 자금들이 다시 또 신국 시장으로 들어오는 이런 시장이 형성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챗GPT라는 게 1월 달에 좀 미국 내에서도 핫했고 국내 네. 시장이 핫했던 이유가 지금 시장 내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적금이나 예금 들더라도 4% 이상 준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4% 이상의 수익률 내놔라 주식시장에서 네. 그러면 더 높은 수익률을 주는 그런 모멘텀 투자로 형식으로 쏠리겠죠. 그렇다 보니까 1월 달은 뭐 AI 관련된 챗GPT 관련주만 가고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만 가고 이런 네. 식으로 쏠림 현상들이 지금 현재까지 존재한다. 그럼 3월 달 시장은 과연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까? 아마 1월 달과 2월 달과 좀 비슷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봤었을 때 1월 달 기준으로 지금 AI 관련주들이 고점을 형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데 3월 달 기준으로 어떤 또 새로운 모멘텀 이슈가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 좀 찾아보시는 게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월 달 기준으로 가장 흥미가 되는 글로벌적으로 공감대가 되고 흥미가 되는 그런 지표가 무엇인지 네. 바로 중국이죠. 네. 결국 차이나입니다. 차이나. 네. 차이나에서 이제 어떤 형식으로 지금 시진핑이가 이번 주 주말에 말하면서 3월 4일과 5일 날에 말을 하면서 그 관련된 경제 정책들과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 대해서 잠깐 정도의 힌트를 드리자면은 네. 중국 내에서 진단 키트 관련되거나 마스크 쪽으로 되게 지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마스크 쪽으로 지금 수출도 이번에 수출 통계가 나왔는데 네. 괜찮게 나왔습니다. 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최근에 좀 보게 된다라면 뭐 기업명으로 살짝 말씀드리면은 뭐 네. 휴마시스라든가 네. 뭐 엑세스바이오라든가 네.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평가드립니다. 네,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1월 챗 GPT 테마, 2월 2차 전지 테마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3월에는 그럼 어떤 테마로 수급이 쏠릴까 이야기에 대해서 이중 중국 관련 종목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썰전으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한 네. 의존도가 높은 국가인데 계속해서 적자를 보이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 이번에 발표됐던 게 무역 적자 났어 네. 이거잖아요. 근데 좀 이제 우리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기저 효과라고 해서 네. 이게 저번에 시험 쳤던 친구가 이번에 시험을 좀 못 치게 된다라면은 되게 저번에 잘 쳤어요. 작년 딱 이맘때 잘 쳤어. 작년 이맘때 때는 100점 맞았어. 근데 지금은 이제 80점 맞았다는 거죠. 80점, 60점 맞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작년 대비해서 40% 빠졌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기저효과라고 표현하거든요. 작년 2022년도 2월 달에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네. 실적에 대해서 나왔다 보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사실 시장 대체에서 지금 많이 무역 적자가 됐던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근데 좀 세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에 대한 상승이라고 여러분 좀 더 해석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 가격도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국만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이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중국 옆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낙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지만 네. 반대로 말하자면은 그 많은 인구에 있는 사람들이 에너지를 소비하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문제인 지금에서 에너지 가격이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무역 수지 적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 가격이 한 번 더 상승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이거 못 잡는 거 아닌가라는 식으로 시장도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네. 방금 아까 두 번째 주제에서 말씀드렸듯 그로 인해 가지고 2년물 국채랑 10년물 국채랑 차이가 또 벌어진다는 겁니다. 왜? 인플레이션 못 잡을 것 같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생각하고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좀 보게 된다라면은 반도체 수출이 좀 많이 감소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을 조금 더 하게 된다라면은 작년에 반도체 수출이 잘 됐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경기가 침체될 거라는 기업들이 많이 예상하고 있고 네. 기업들이 경기가 침체될 거라면은 투자에 대한 속도를 좀 더 줄일 것이고 그리고 작년에 많이 만들어놨던 반도체라든지 이런 재고품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진다 하면은 생산 라인을 늘리거나 그렇게 많이 생산 라인을 늘리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재고를 소진하는 형식으로 시장 내에서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으로 보게 된다라면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반기 쪽이 된다라면은 지금 현재 모여져 있는 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게 되고 네. 오히려 이제 수출적으로도 좀 증가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우리가 좀 이번에 나왔던 수출 통계에 대해서 봤었을 때 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이제 기계 수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좀 세세하게 살펴보니까 이 부분들은 제가 노론톡방에 나중에 공유해 드릴 건데 네. 중동에 대해서 우리가 네. 작년 딱 한 9월 달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빈살만 온다 해가지고 이제 사우디에서 왕세자가 와가지고 이제 네옴시티라는 걸 네. 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2월달 수출 통계 보게 되면은 네. 중동 부분에 대해서 건설이라든지 자동차에 대한 수출 정도가 많이 늘어났어요. 오, 그래요? 그렇죠. 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네. 자동차 수출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는 많이 차를 주문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네. 1년 넘게 걸렸어요. 맞아요. 1년 늦게 걸렸어요. 나오고. 근데 지금은 금리가 상승하게 되었고 오히려 금리에 대한 높은 이자 부담감 때문에 그리고 시장도 되게 안 좋아진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신차 주문이 취소되다 보니까 내 차례 앞번에 있는 선착순 사람들이 빠져나가요. 빨리 받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것들에 대해서 수출도 가시화가 되고 생산 라인도 많이 늘리다 보니까 오히려 수출도 가시화가 된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자동차 쪽에서는 수출 자체가 지금 매우 좋아진 상태이고요. 네. 기계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고 옆 나라인 중국이 다시 또 리오프닝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다 보니까 중동과 더불어 가지고 건설 장비 쪽에서도 좀 더 효과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에서 반응 자체가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도 우리가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보시게 된다라면은 네. 중국 내에서도 사실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한국과 좀 비슷하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자산 배분 자체가 많이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대체적인 자산 시장 내에서 부동산이 좀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꺾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주머니에서 지금 지갑을 열지 않지 않습니까? 네. 중국도 동일합니다. 근데 중국은 이제 과거에 헝다그룹 사태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많이 깨졌던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시진핑도 양회 정책을 쓴다 했었을 때 중국에 대한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좀 많이 쓰게 될 것이고 경기 부양에 있어서 쓰게 된다면 당연히 뭐 시멘트라든지 아니면 건설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수출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기업들이 또 상승하게 될 것이고 네. 딱 이렇게 다 이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보면 참 제가 주식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네. 그냥 연결돼 있으니까 나비 네. 효과처럼.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좀 시장 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번에 발표됐던 수출 통계 관련돼 가지고 많이 우려가 있었기도 했고 네. 반도체도 되게 안 좋을 것 같다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원래 흑자 정책을 펼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에너지 가격이 조금 더 턴어라운드 되거나 에너지 가격이 좀 더 하락만 되게 된다라면은 사실 수출 자체는 지금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더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과 미국 그리고 중동에 관련된 수출 자체가 많아지고 있고 인도에 대한 대외 수출 자체도 증가되고 있다 보니까 그럼 그 나라들에 대한 주요 수출 품목들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주고 싶은 것들이 좀 한 가지가 있는데 네. 통신 장비 쪽이랑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통신 장비 쪽이랑 이제 건설 장비 관련돼 가지고 기계 장비에 관련해서 대외적으로 수출 품목 자체가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고 이것이 결국에 계속적으로 고점을 형성하고 있어요. 네. 사실 2차 전지도 지금 상승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지금 지속적인 수출세가 있기 때문에 상승했던 거고 네. 지금 대외적으로 봤을 때 인도라든지 EU 그리고 미국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이제 중동 같은 경우에도 무선 통신 장비에 대한 이제 수출 품목 자체가 계속적으로 증가돼 가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또 제가 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거 올해는 뭐다 5G다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5G 관련된 이제 통신 장비 쪽에 대해서 조만간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 좀 5G. 생각하시면은 네. 좀 더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프 전문가님께서 이 쇼미더스탁에서도 계속해서 기저 효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계시죠. 이 반도체 수출 하반기 정도에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전망해 주셨고요. 중동 관련 부분에서도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나 건설 장비 쪽에서 이런 효과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통신과 건설 장비 계속해서 유의해서 보고 5G에 대해서도 좀 전략 잘 세워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썰전 강의 진행해 주신 제프 전문가님에게 더 많은 전략, 정보를 얻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장 중에도 이 시장과 종목 정보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직후이죠. 9시부터 제프 전문가님께서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네.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주제 말해주실까요? 사실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죠. 네, 어려웠어요, 그렇죠. 사실. 네. 어렵다 보니까 이거를 네. 풀기 위해서 네. 이제 보충 수업을 해야죠. 네. 보충 수업에 또 조금 더 말씀드릴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궁금한 게 뭡니까? 3월달 그래서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들이 갈 수 있을 건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실 제가 보통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나오니까 다음 주 목요일에 또 하필이면은 선물 옵션 만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또 격변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준비해야겠죠. 다음에 비가 온다라면 비 오기 전에 우산을 사야겠고요. 네. 댐이 무너진다라면 댐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보험을 들어야겠고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3월 선물 옵션 만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구축을 하는지, 어떤 섹터를 좀 더 우리가 치중하면 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글로벌 이슈와 함께 강의해 주셨는데요. 더 쉽게 요약해서 쏙쏙 설명해 주시고요. 또 3월 국내 증시 방향성과 함께 3월 9일 선물 옵션 만기 전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이 제프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에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참여해 보시고요. 제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죠.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썰전 주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종목 상담 코너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늘사료이고요. 매수가 6,500원, 비중이 25%입니다. 오늘 좀 소폭의 상승하면서 4,97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 네. 뭐 작년 2월 같은 경우에 많이 맞습니다. 올랐던 네. 그런 종목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한일사료 제가 예전에 이제 네. 말씀드렸던 부분이 딱 네. 저번 주 목요일이었나요? 그때 네. 나와서 말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역기조 효과로 인해 가지고 작년 딱 이맘때쯤에 네. 이런 곡물주, 사료주, 그다음에 원자재 시장 종목들이 많이 상승했지 않았냐.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효과로 인해 역기조 효과로 인해 가지고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또 올랐거든요. 네. 지금은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지금 단가 기준상에서는 저는 이전치의 상승 자체가 되게 급한 상승했다 보니까 오히려 하락폭 자체가 좀 더 루즈하게 있었던 거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위에서 살려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간 조정을
거의 1년 정도 받았습니다. 받은 상태 내에서 가격은 지금 많이 빠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해결될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되게 운 좋게도 지금 유럽 내에서도 네. 오히려 날씨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사료나 곡물 가격들이 많이 공급 자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해결된 건데 이제는 준비한 건 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 안 되면 마찬가지로 또 올라갑니다. 결국에 또 올라가요. 근데 그렇다는 것은 지금 그럼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유럽 내에서 날씨가 이번 겨울도 따뜻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되게 의문수입니다. 네. 주식은 되게 불확실성을 싫어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다시 또 원래 기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가격 자체에 대한 상승 자체가 요인 자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최근 곡물 가격이라든지 최근 원자재 가격들을 선물 시장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상승 요인 자체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전치 저번 주에 있었던 이제 갭 떴던 것 위주로 봤을 때 약간 정도의 되돌림 형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사실 한울산료가 과거의 기준은 2등주였고 이전에 대장주가 카나리아바이오, 과거의 현대사료였거든요.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도 과거 상승한 이후로부터 꾸준하게 올라가는 움직임 보고 있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위로 터트리려는 그런 움직임들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한일사료 기준에서 6,500원 기준으로 매우 슬퍼할 수 있는데 네. 오히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올라가는 걸 기대하게 되고 오히려 한 번 더 상승하게 되면 이제 휴 살았다라고 말씀드리면 네. 되겠죠. 네.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코멘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일사료 현재 조정받고 있지만 이 곡물 원자재 선물 시장 가격을 살펴보면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올라갈 추세 나올 수 있다 기대해 보면서 좀 매수가까지 오면 그때 수익 실현해 보는 전략을 말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에코앤드림입니다. 매수가가 3만 원이고요. 네. 비중이 15%인데 네. 오늘 2% 정도 상승하면서 29,200원으로 마감을 했고 네. 약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그런 관련 종목이죠. 맞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이 종목도 제가 예전에 추천했던 종목 중에 그래요? 하나인 건데 네. 과거에 이제 E&D라는 종목 중이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거 매수가 3만 원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거는 좀 팁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서 만 원이라고 하는 것보다 홈쇼핑을 봤을 때 네. 우리가 만 원보다 9,900 9,900원이 원. 좀 더 싸 보이잖아요. 네. 오히려 그때 소비 진행 자체가 높단 말이죠. 맞아요. 그렇다는 소리는 3만 원보다 29,900원에 샀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는다. 오히려 사실 시장 내에서도 3만 원에 대한 호가는 네. 우리가 긁어주는 게 아닙니다. 개인분들이 긁어주는 게 아니고 네. 그런 것들은 프로그램이거나 아니면 기관, 외국인 같은 돈 많은 사람들이 긁어주는 수단으로서 네. 바라보는 것이지 오히려 3만 원에 매도하고 싶다. 그럼 29,800원에 매도하시고요. 700원, 800원에 매도하시고 3만 원에 사고 싶다면은 그때 사셔야 됩니다. 29,700원, 600원 사야 됩니다. 네. 결국에 3만 원에 샀다는 소리는 3만 원 이상으로 지금 바라보는 소리인데 3만 원을 유지할지 말지에 대한 시장에 대한 지금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네. 이전치에 2월 21일 날 기준으로 3만 원을 처음 돌파하고 네. 그다음에 상승을 했었는데 3만 100원을 터치한 이후로 지금 밀렸죠. 네. 마찬가지죠. 그럼 얼마든지 3만 살 원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조금만 저항선인가요? 그쵸. 조금만 더 참으셔라. 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좀 전문 용어로 봤을 때는 네. 요 라인대를 기준으로 좀 높게 가거나 뚫렸을 때는 거래량을 실려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날 2월 21일 날 기준으로 거래량이 실리지 못한 상태 내에서 3만 100원을 터치하고 나 3만 원 이상까지 갈 거야라는 시그널을 보내줬지만 우리가 그럼 언제 사야 되냐? 그것보다 조금 더 낮게 사는 게 좀 더 우리한테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지금 물린 것도 아니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오히려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최근 들어가지고 오늘 기준자로 또 신고가로 나온 종목들도 많다 보니까 중소형주 관련돼가지고는 3만 원의 구간 같은 경우에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약간 정도의 고점을 돌파해가지고 33,000원, 34,000원까지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앤드림에 대해서 33,000원, 34,000원 선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보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두산밥켓입니다. 매수가 39,150원이고요. 비중은 적지 않으셨는데 네. 이 건설기계 관련주 오늘 이런 기계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네. 두산밥켓도 4.49% 상승 네. 마감을 해서 수익권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어우, 축하합니다. 네, 언제 더 수익 낼 네. 수 있을지 여쭤보시는 맞습니다. 걸까요? 요거를 좀 고민하시는 이게 질문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네. 이거를 들고 갈까요 말까요 이제 이 고민이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네. 이제 가장 이제 고민스러운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물렸을 때 고민스러울지
수익 나고 있을 때 고민스러울지 이 두 네. 가지가 네. 보통 이제 업계에서는 한 끗 차이 아닌가요? 그 창끝 차이인데 요새는 이제 뭐냐면은 요새는 이제 들고 있을 때 되게 고민이더라고요. 왜냐? 내가 팔면 더 가면 어떡하지? AI 관련주를 내가 들고 있었다가 10% 수익 보고 팔았는데 네. 3배가 뛰었네? 2차 전지도. 그쵸. 2차 전지도 내가 네. 수익 봤는데 팔았는데 더 갔네? 네.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포모 증후군이 강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것에 대한 고민 자체가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제가 두산마켓이 결국에 기계 건설 장비 쪽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중동 쪽에서 지금 네옴시티 건설뿐만 아니라 2월 수출 통계 관련돼서도 건설 쪽과 기계 쪽에 대한 수출 자체는 지속적으로 강세가 되고 있다. 그리고 옆 나라인 중국에서도 지금 현재 부동산에 대한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 관련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안정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보니까 기계 장비 쪽에서는 수요 자체가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을 때 가장 유명한 섹터가 무엇이냐? 기계 섹터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우리가 팔 필요는 없어요. 그럼 어디까지 들고 가면 되냐? 가격을 생각하는 것보다 네. 타이밍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 시장 내에서 많은 외국인들이나 이제 기관들이 현재 지금 기가 봤을 때 올해 기준으로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네. 기관이나 개인의 매수세는 증가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외국인들이 파는 시점에서는 시장이 뒤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시장의 분위기를 우리가 체크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가격이란 타임 라인 기준으로 네. 프라이스 라인 기준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단은 이 갭 라인을 메꿔주는 것은 일단 시장 내에서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친구 지금 현재 2022년도 11월 29일에 있었던 고점 41,650원을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시장의 흐름 자체를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에 좀 더 공유를 해드리면서 제가 또 시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공유를 해드리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매도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오히려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은 과거랑 다르게 대형주가 덜 간다? 이런 시장이 절대 아니거든요. 네. 최근에 뭐 2차전지 보게 되더라도 오히려 중소형주 2차전지보다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더 가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종목도 언제 또 상한가 치고 언제 또 100% 가고 언제 모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의 컨디션을 매우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고 시장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일일이 체크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41,650원에 대한 고점을 돌파할 경우에 언제 매도할까요 했을 때는 시장의 컨디션을 확인하고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두산마켓 중동 네옴시티 관련 수주뿐 아니라 이 수출 쪽에서도 건설 기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중국 경기 부양 모멘텀까지 있는 만큼 수요는 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가격보다는 타이밍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외국인이 파는 시점에 매도로 의견 주시면서 41,600원 돌파하면 시장 흐름을 보면서 전문가님이 톡방에서 자세한 전략도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역시나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코너 전략주 AS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12월에 매수했던 SAMG 엔터입니다. 네. 티니핑 OTT 관련해서도 조금 전에 썰전에서 네. 말해주셨는데 네. 수익을 85% 넘게 달성한 네. 종목입니다. 맞습니다. 네, SAMG 엔터. 네. 일부에서 제가 있었던 쇼미더스탁에서 네. 추천했던 종목이었는데 네. 가져왔습니다. 네. 세계관이 이어지니까. 네, 그쵸?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어떤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냐?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중국 양회 관련돼 가지고 결국에는 한류 쪽의 움직임 속에서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거는 어떤 게 많이 선호하게 된다? K 컨텐츠 쪽으로 많이 소비를 하게 된다. 네. 그러면은 K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 속도가 높아질 것이고 그거와 힘입어서 저번 주 금요일에 있었던 이제 만화진흥법 통과라든지 네. 그리고 중국 관련된 소비 자체가 많이 증가되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감안해 봤을 때 3일터가 지금 제가 라인 그어놓은 주황색 라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라인이 33,000원, 33,650원 라인인데 네. 이 구간이 사실상 시장 내에서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좀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구간 내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많이 낙폭과대가 이어지는 것이고 이 라인을 지지하게 된다면 한 번 더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눌림목 구간이거든요. 네. 이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 이 구간에서 지금 어떤 모습 보였습니까? 오늘 4%까지 빠졌던 친구가 회복을 해줬죠. 올라왔어요. 네. 그렇죠. 그렇다는 소리는 지금 라인 구간에서 지지를 했다는 소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OTT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덩달아서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목표가 기준으로 지금 현재 5만 원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6만 2천 원까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최근에 지금 시장의 움직임 보게 되면은 3엠터가 신규 상장 종목이라고 봐도 지금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상한가 같은 종목 중에 꿈비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이 꿈비라는 종목도 지금 고점 상한가 왔잖아요. 그렇죠. 네. 이전치 대비해서 고점 대비 30% 이상 밀린 상태에서 그다음에 상한가를 올렸거든요. 동일하게 지금 3엠터도 이전치 고점 대비해가지고 봤을 때 지금 30% 35% 나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지켜줬다는 소리는 지금 시장 내에서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내릴 사람 다 내리라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출발합니다 뿌뿌 이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라인에서 지금 우리가 좀 지지해주고 좀 더 지켜보면서 면밀히 지켜보면서 뉴스가 어떤 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MG 엔터에 대해서 현재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는 단계다 말해주셨고요. OTT 종목 상승 나오면 다시 한번 수혜받으며 올라갈 여력이 있는 만큼 이런 관련 뉴스를 잘 체크해서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지난 쇼미더스타 방송 네. 추천주였던 중앙 에너비스. 네. 그때도 엮기도 효과 이야기해 주시면서 맞습니다. 좀 이번 주 그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잘 네. 체크해보자 말해주셨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금 뭐 2월 수출 동향에서 석유화학 관련돼 가지고 상승이 있었는데 네. 제트 엔진이 좀 많이 수출 자체가 증가됐더라고요. 네. 제트 엔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비행기라든지 제트기에다가 실는 그런 엔진 그런 석유화학 제품 말하는 건데 네. 사실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쪽을 좀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 역기조효과 기준으로 최근에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하다 보니까 선물 시장 기준으로 크루드 오일 자체가 상승하는 게 보여집니다. 네. 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게 된다라면은 네. 발음하기 힘드네요. 자, 네. 보게 된다라면은 사실 이전치의 오일 자체는 이제 73달러 기준에서 80달러로 박스권을 기고 있는데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좀 이전치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삭다 자체가 지금 이것도 예전에 과거에 봤던 우리가 코스피 기준으로 네. 이전치 박스권을 기어주다가 지금 한번 뚫었던 경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이 리오프닝하다 보니까 이제 WTI 선물 자체가 지금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과거의 기준을 봤었을 때 과거도 130불까지 갔었던 이제 유가다 보니까 그때랑 동일하게 오버랩 되면서 최근에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도 크게 하락하지 않고 큰 폭이 하락하지 않고 말씀드렸던 1월 26일자 기준에서의 시가 라인 19,840원 라인을 지지해준다라는 표현이죠. 이 지지하다 보니까 2만 원 라인대에서 깨지 않고 옆으로 계속 시간만 소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시간 소비한 이후로 반등하게 된다라면 깜짝 반등이 나올 것이고 그로 인하면 우리가 기다린 다음에 이제 차익 실현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앙 에너비스 현재 19,800원 라인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횡보 중이지만 반등이 나온다면 크게 깜짝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홀딩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12월에 매수했던 5G 관련주 기가 레일인데요. 네. 조금 전에 5G 세상이 온다. 그렇죠. 네, 올해는 맞습니다. 그 기도한다. 세상이다. 누구보다 절실히 기도한다. 네, 올라갈 것이다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도 5G 쪽이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관련돼 가지고 이제 공급망을 제시하는 이제 그런 네. 이제 업체 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기가레인의 차트를 봤을 때도 되게 흐름 자체가 패턴이 비슷비슷합니다. 상승했다가 조정받고요, 상승했다 조정받는 이런 식의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하는 이제 흐름 자체가 형성되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인도 쪽 관련돼 가지고 이제 수출 자체가 증가되는데 그 중에서도 무선 통신 장비가 수출자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이번에 양해 정책을 쓰면서 시진핑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수서산이라고 해서 동쪽에 있는 인프라를 서쪽으로 옮긴다라는 식의 말을 또 할 겁니다. 네. 그러면 그 관련돼 가지고는 통신 장비 쪽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어지는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더존비 지원처럼 클라우드 쪽에 대한 수요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통신 장비 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유심히 지켜보자라는 건데 그럼 어디 통신 장비를 지켜볼 것인가? 네. 삼성전자와 연결되어 있는 통신 장비를 보시면 된다. 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되는 거고 기가레인도 그쪽에 하나다 보니까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돌파할 수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런 퍼포먼스를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가레인 기술적으로 상승 조정, 상승 조정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올해 안에 이 통신 장비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중국 관련 이슈 있는 만큼 유의해서 보자 말해주셨고요. 또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연결 관계에 있는 만큼 기가레인 계속해서 기대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S 진행해주신 제프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듣고 싶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리고요.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교환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전략주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다라면 네. 이제 제가 어떤 거를 좀 많이 보고 있는지라고 네. 알 수 있을 텐데 저는 알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중국 관련. 그쵸. 네. 중국 관련된 이제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네. 거고요. 사실 중국 관련해서 그럼 어떤 업종을 가져왔느냐? 이것도 알 수 있겠죠. 만화 관련돼서, 네. 웹툰 관련돼서, OTT 관련된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첫 번째 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장 기준에 있었던 이제 만화진흥법 통과라는 이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종목이 상승이 났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AS 때 3엠터를 말하면서 네. 3엠터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빠졌다가 상승하는 거다. 형식으로 네. 신규 상장 종목들이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 말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제가 가졌던 종목 같은 경우에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요일장 때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했었고 그다음에 만화진흥법 통과라는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이 마찬가지로 이제 소비를 하게 된다라면은 컨텐츠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한한령 해제라는 또 이슈가 또 부각받게 된다라면은 그로 인해서 상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으로 우리가 좀 해석이 되어집니다. 차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좀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을 경우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비슷비슷하죠. 네. 대체적으로 대부분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OTT 업종들이. 밀렸네요, 살짝.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관련돼 가지고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의 전략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 가지 중 한 개입니다. 만약에 시장 내에서 기준으로 이 종목 자체가 반응 자체가 많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AI 그룹주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처럼 네. 어떤 섹터가 어떤 종목이 포모가 나올지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시장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들을 좀 더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종목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종목명을 말해야 되나요? 네. 따로 종목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핑거 스토리라는 네.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전치의 상한가가 나올 뻔했었지만 나오지 못했어요. 10,000원 기준으로 지금 밀리면서 약간 정도 조정이 나왔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처음 밀렸다가 그다음에 후반부 가면 갈수록 상승하는 흐름 자체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좀 더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네. 첫 출연이셔가지고 네. 실수를 하셨어요. 네. 근데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로 한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보고 네. 다음부터는 힌트만 들어보도록.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중국 관련 리오프닝주 중에서 이 OTT 만화 네. 관련 종목입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구간은 상승 이후에 밀리면서 조정받는 구간에 위치해 있다. 눈여겨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제 직후이죠. 9시부터 제프 전문가님께서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어떤 주제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3월달 기준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그리고 중국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종목들이 수요 업종으로 나올 건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까지도 네.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면서 시장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이어지는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중국 관련해서 어떤 테마가 수혜를 받을지, 어떤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주제와 함께 이런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도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제프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에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들어오셔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